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익을 말하다에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함재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녹화 날이 이제 12월 29일 연말이고요. 이제 이 방송은 아마 1월 1일 새해가 여러분들 바뀌고 나서 이제 송출될 건데, 일단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2021년을 넘어서 이제 2022년이 됐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수익을 조금 적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조금 이제 마음 아프지만 손실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주식시장 혹은 이 선물시장,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 생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는 많이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많이 나는 그런 구간이 있는 반면에, 시장 자체가 너무 이제 암울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말하다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이 장세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계속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021년에 지금 이제 1년 동안 방송을 했던 기법들을 총망라까지는 조금 힘들고, 그래도 핵심적인 거 몇 가지를 좀 간추려가지고 저희가 주식시장, 주식을 많이 여러분들 하시니까 주식을 효과적으로 종목을 좀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올라갈 만한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 혹은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기법에 대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자, 우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 자, 특정 종목이, 주식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만 해도 2,000 종목이 넘습니다. 그죠? 2,000 종목이 넘는데, 그 종목 중에 2,000 종목 중에 최소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주기로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상한가도 나올 것이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종목은 진짜 많아봤자 한 200, 300 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막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게 되면은 100종목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현대차,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말고, 저희가 진짜로 예를 들어서 뭐 5%, 10%, 뭐 많게는 50%, 100% 정도의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솔직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뭐 스몰캡이나 아니 미들캡 정도로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스몰캡이나 미들캡 종목들 중에서도, 그죠? 딱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속가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식이,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뭐가 많이 들어와야 여러분들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뭐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뭐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자체 평균 거래 대금이 뭐 10억도 안 터지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뭐 인수합병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갑자기 뭐 상한가를 연속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일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단지 운에 불과하고요. 솔직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으시는 분들은 특징이, 이제 이 장세 혹은 그런 특정한 운에 여러분들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만의 실력으로 계속 이제 뭐 하루에 5%씩 아니면 많게는 뭐 하루에 10%, 뭐 진짜 많게는 뭐 하루에 뭐 20%씩도 수익 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솔직히 너무 넘사벽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 그래도 하루에 한 5% 정도는 보수적으로 잡고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죠. 첫 번째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거래 대금과 거래량은 솔직히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이게 뭐 100억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500억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요즘에는 이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최소한 1,000억 정도는 터져줘야 거래대금 많이 터졌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은 보통은 제가 설명 좀 드려볼게요.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자, 거래대금 최소 한 100억에서
천억까지. 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래 대금은 최소한 100억에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솔직히 상대적인 값입니다. 자, 상대적인 값.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거래 대금이 100억이 터지든 1000억이 터지든 사실 그 전봉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던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전일봉 거래 대금이 혹은 거래량이 거래량 대비 최소 한 1000% 이상 터져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거래 대금이 만약에 10억이 터졌어요. 근데 오늘 거래 대금이 120억이 터져줬다면, 그러면 전일 대비 몇 퍼센트 이상 올라간 거냐면 1200% 이상 거래 대금이 터진 거죠. 10배 이상이니까, 12배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수치가 일단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절대적인 수치는 그래 최소한 1000% 이상은 좀 터져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이 터질 때 여러분들 이거를 갭상승이라든가 뭐 갭상승이 정말 좋고요. 갭상승 아니면은 장대 양봉, 네, 이렇게 터져주는 게 좋아요. 갭상승이나 장대 양봉으로 터져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올라가면서 거래 대금이 터졌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웬만하면은 일봉상의 추세 있죠. 일봉상의 추세가 상승 추세를 유지해야 된다. 그죠? 일봉상의 추세가 무슨 추세예요? 상승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평선을 본다고 했을 때 뭐 대략적으로 61선이나 아니면은 121선 정배열인 상태요. 요게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에요. 자, 요게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터져주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충분한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하는 건 좀 상대적이긴 한데 그래도 최소 일주일 정도는 조정이 있는 상태에서 평균적인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저는 이제 HTS를 가지고 한번 조건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건 검색을 제가 이제 보는 게 일단은 기간 내 거래량 비율이 영봉전 5봉 이내에서 전봉 거래량 대비 1000% 이상 1회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영봉전 5봉 이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검색하는 시점이 12월 29일이라면 12월 29일까지 포함해서 영업일 기준 5일 동안에 거래 대금이 최소 1000% 이상 한 번 정도는 터져준 종목을 솎아내라.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 명령어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가 이평 배열이 이제 1이평, 62평, 224이평 이렇게 있는데 224를 쓰셔도 되고 240을 쓰셔도 되는데 보통은 영업일 기준 보통은 224일선이라고 하는 1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모든 추세가 일봉상 상승 추세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된다. 요거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종목이 36종목이 나왔단 말이고 36종목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게 일주일 이내에 거래 대금이 1000% 이상 터졌던 종목이면서 동시에 일봉상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36종목을 다 사요? 여러분들 이거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솎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솎아내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이 한 2종목에서 1종목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오면은 5종목까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같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 요거를 제가 연동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일단 태원물산 이 종목이 지금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는데 자, 지금 보시려면 증거금이 100%예요. 그러니까 증거금이 100%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거금이 100%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용이나 미수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 100%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용이나 미수를 못 쓴다는 얘기 그만큼 회사에 약간은 좀 신용상의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증거금 100%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이 얼마 정도 터진 거예요? 지금 이제 2,200% 터진 거다. 2,200%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보다 거래량이 20배 정도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 어떤 뉴스를 보든 아니면은 뭐 특정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뭔가 그 회사 자체에 뭔가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거래 대금이 20배 이상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있다는 얘기죠. 뭐 태원물산.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 트레이딩 뷰. 자,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종목 이름이 태원물산이잖아요. 그죠? 자, 태원물산. 자, 태원물산이라고 하면 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떤 상태냐면요. 자, 이걸 변동성을 제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요 색깔 있죠?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요 1시간 봉상으로 지금 봤을 때 현재 거래 대금이 이만큼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게 이제 우선시 돼야 되냐면 일단은 거래 대금이 터지고 나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뭘 줘야 되냐면 조정을 한번 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 프라이스 볼라틸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게 이 가격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 가격 변동성, 즉 이제 추세가 갑자기 뭐 급등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 파란 색깔 점이 보이시죠? 요게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이 중심선과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게 추세가 상승으로 잡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뭐가 있어야 돼요? 가격에 아까 덤핑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덤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정 부분 약간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그 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요 시점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아직은 이 태원물산이라는 종목 오늘 이제 스캔이 나온 거기 때문에 자,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얼마 정도 올라갔냐면 거의 일주일 만에 20% 정도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봤던 가입 변동성 요게 활성화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시간 봉으로 보는데 요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을 한번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뭐가 있었다. 이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충분히 조정, 보합이 있었다. 근데 지금 이 빨간 색깔 부분 있죠. 이 볼린저 밴드 바깥에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본다고 한다면 기간이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됐을까요? 기간이 보통 한 12일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일 이상 그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성립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한 2주일 정도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매수를 들어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볼린저 밴드 있죠. 요게 가격 변동성, 그러니까 추세가 활성화를 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벗어났을 시점에 우리가 기존의 요 저항선 있죠. 저항선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요거 색깔을 제가 진하게 해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진하게 했는데 이 저항선을 이렇게 딱 돌파를 했단 말이죠. 그 돌파했을 때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매수의 시점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면 손절 라인은 당연히 이 저점에다가 걸어두겠죠. 자, 그러면 얼마 안 있고 한 일주일 이내에 거의 30% 이상의 수익을 이렇게 달성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현상을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 태원물산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어떻게 추세가 급등이 나오려면은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서 10배 이상 터졌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요 가격 변동성 자체가 다시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하단과 상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안쪽으로 이렇게 벗어나야 되겠죠.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전고점을 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최소 저는 10% 이상의 수익은 정말 쉽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종목을 또 다른 거를 또 검색을 또 해볼게요. BYC, 그 다음에 휴니드. 자, 이 휴니드라는 종목은 요거를 좀 제가 볼게요. 거래 대금이 언제 터졌냐면은 자, 요게
12월 27일 날 거래대금이 890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돼요? 아, 거래대금이 충분히 많이 터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0억 이상이니까 그죠? 자, 100억 이상이니까 자, 그러면 3,600% 터진 거면은 전일 대비 몇 프로 터진 거예요? 36배 터진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터진 거니까 이것은 충분히 뭔가 이슈가 있겠구나. 휴니드라는 종목이. 자, 그럼 요거를 체크를 먼저 하고 나서 일봉상 상승 추세인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체크하고 나서 이제 트레이딩 뷰를 같이 보는 거예요. 휴니드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휴니드 테크놀로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일봉상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어떻게 빨간색으로 지금 점점 뭐 하고 있어요? 꺼지고 있다. 꺼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슬슬 이 변동성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은 이렇게 밑으로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밑으로 뭐가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가입 변동성이 이렇게 죽을 거 아니에요. 죽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시세는 이렇게 횡보 보합을 하겠죠.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가 만들어지면 이 저항선이 만들어지면요, 추세가 이렇게 돌파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패턴을 삼각수렴 패턴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수렴 패턴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최초로 이제 파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그러니까 파동이 나왔을 때는 처음에 뭐가 당연히 동반돼야 될까요? 수많은 그죠?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는데 이 거래량이 동반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시장이 약간 조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 작용이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추세가 급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의 삼각수렴 패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패턴을 가졌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휴니드 테크놀로지. 자, 이런 종목들 있죠.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최초로 이렇게 활성화된 거 보이시죠? 이 자리 가입 변동성이 들어왔다가 이 빨간 색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 타점 있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뭘 이어볼 수 있냐면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급등의 신호탄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1차 파동이냐 2차 파동이냐 3차 파동이냐 그걸 보는 건데 자, 한번 종목들을 몇 가지를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진양제약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캔에 떴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12월 27일 날 근데 5천이면은 어때요? 거래대금이 100억도 안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100억도 안 터지긴 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 힘이 그렇게 세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공부 삼아 진양제약이라는 종목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거래대금이 터진 게 언제 터진 거예요? 지금 이게 거래대금이 터진 게 자, 제가 지금 보니까 12월 27일 날 터진 거고요. 자, 근데 그 전에 12월 7일 날 터진 게 보이시죠? 12월 7일 날 터진 거 보이세요? 12월 7일 날 그때 거래대금이 80억 터졌는데 1,800% 터졌어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 이상 나온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준봉이 12월 7일이니까 12월 7일 이후로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자, 지금 12월 7일이 언제냐면은 요때예요. 요때 장대양봉 세운 거 보이시죠? 장대양봉. 이때가 12월 7일. 자, 장대양봉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추세는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뭐가 된다?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살짝 이런 식으로 볼리저 밴드 하단을 뚫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뭐가 시작된다? 조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볼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이 고점 있죠. 자, 요 추세선 여기에 고점과 고점끼리 이었던 부근의 추세선을 이렇게 뚫어낸 거예요. 그죠? 자, 돌파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면은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막 9% 10% 정도 올라갔다라는 게 보인다. 그럼 이거는 이제 패턴이 이렇게 삼각수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충분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한번 조정을 준 겁니다.
조정을 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우상향의 패턴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패턴, 여러분들 이 삼각스러움에 대한 패턴을 한번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종목들을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이 지금 1150% 정도 터졌고, 그 다음에 11월 26일 날 거래 대금이 1700%. 자, 그럼 이제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도 기준봉이 어디가 되는 거냐면 11월 26일 날 되는 거예요. 11월 26일 날 거래 대금이 얼마 터진 거예요? 1700%. 근데 요거는 이제 음봉으로 갭 상승이 나온 거죠. 그죠? 음봉으로 갭 상승이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6.67%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요것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을 볼 수가 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11월 26일이라 그랬죠. 자, 11월 26일 날 그때 뭐가 터진 거예요? 거래 대금 터진 겁니다. 요때입니다. 요때 보이시죠? 자, 이때 갭 상승한 거 보이세요? 갭 상승 이렇게 확 갭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때 이제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됐다. 자, 그러면 활성화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뭐가 있어야 돼요?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이어볼 수 있을까요? 이 고점과 이 고점끼리 뭘 이어볼 수 있어요? 이 추세선을 이어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추세선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온 거죠. 추세선을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안착할 수가 있는 거 5,210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 라인은 대략 전저점 정도니까 자,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16%니까 그러니까 손절 라인 한 10%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입한 가격 대비. 그러니까 밑절도 10%, 손절도 10% 정도.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갔다면 고점까지 일단 8% 정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살짝 죽습니다. 시장이. 거래량이 죽을 때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지금까지 버텼을 때는 대략 한 30% 정도의 수익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 그래서 거래 대금이 1000% 이상 터지는 것만 우리가 집중해서 기준봉을 찾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신원.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막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거래 대금이 지금 12월 29일 날 오늘 터진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터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행보를 좀 봐야 되겠죠. 앞으로의 행보. 자, 근데 9월 24일 날 예전이죠. 9월 24일 날 요때가 바로 이제 2,800% 정도 터졌다. 그죠? 그러면 요 시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대북 경협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원. 자, 아까 9월 언제죠? 24일이에요. 그죠? 9월 24일이니까 요때입니다. 요때 상한가 친 거 보이시죠? 9월 24일. 요때 거래 대금이 한번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필수적으로 이제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냥 여러분들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거래 대금 터졌다고 여기서 고점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 떨어질 때 다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충분한 뭐가 있어야 돼요? 조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체크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 볼밴드 하단 이탈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벗어날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 벗어날 때 뭘 보셔야 돼요? 이 추세선끼리의 고점끼리를 뭐 하셔야 된다? 이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어보시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고점끼리 이었을 때 추세선을 이 자리에서 이탈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손절 라인은 이 밑에다가 잡으시고, 자, 밑에까지 전저점까지 거리가 끼켜봤자 8% 정도.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의 뭐 이슈를 타는 종목들은 뭐 한 달도 안 돼서 뭐 30% 40%씩은 수익이 금방 나니까 아마 요때 10월 달 이 시점이 다시 한번 그 나름대로 남북 경협에 대한 그런 뭔가 이슈가 좀 있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라인 나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앞으로 미래 과거는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 현재 지금 어때요? 이 신원이라는 종목도 거래 대금이 터졌잖아요. 그죠? 거래 대금이 1000% 터졌기 때문에 올라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추매를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손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전고점 뚫고. 근데 사람의 심리는 참 간사해요.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고 싶고 떨어지면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팔고 싶다라는 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군중 심리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심리에 반대되는 방향으로만 좀 잘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조정이 있어야 된다. 조정은 필수적입니다. 그죠? 조정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그냥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시고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당연히 조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한 번은 들어와서 충분히 조정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선 이렇게 맞물리면서 돌파가 나와줘야 우리가 저점에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거지 지금 당장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거는 언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냐면 일단 아직은 모르죠.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이 있어야 되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은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가격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지금 22,000%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거래 대금이 얼마 터진 거예요? 1,100%.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볼까요? 이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이 11월 9일 날 급등이 이 자리에서 한번 나왔어요. 자, 이 자리에서 고점에서 한번 나왔다가 이렇게 지금 급락이 나왔던 이유, 그죠? 이게 급락이 나왔던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11월 9일 변동성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대부분 거래 대금이 여기서 10배 터진 거예요. 그럼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전고점. 그러니까 지리 정원만 공부한 거예요. 그냥 애매하게. 그러다가 전고점을 뭐 하니까 전고점을 이렇게 상승으로 뚫어내니까 아, 여기가 이제 인생 매수 자리구나 해서 딱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신기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사람의 심리를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가격 변동성이 그래도 활성화가 됐다가 이렇게 벗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뭘 이탈해야 돼요? 추세선을. 이 추세 저항선을 이렇게 이어봐야 돼요. 근데 이탈 못했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거는 이미 여기서 이렇게 이었을 때 벗어난 상태로 떨어졌다가 다시 돌파할 이때는 이제 조금 리스크가 크죠. 이때는. 그러니까 최초로 그러니까 충분히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되고 나서 뭔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점이 뭔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저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점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죠? 이런 그림은 좋지가 않아요. 그죠? 이미 이 거래대금 10배 이상 터졌을 때 이 평균 단가 있죠. 이 저가를 이미 돌파를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점에서 안 들어갔으면 이거는 그냥 슬기롭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슬기롭게 넘겨주시는 게 중요해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는 언제 들어갔어야 되냐면 최초로 활성화가 언제쯤 됐어요? 요때 활성화된 거 보이시죠? 그 요때 거래대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요때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하는 것까지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 돌파가 되면은 이 시점부터 뭘 이어보시는 거예요? 추세선을 이어보시는 거예요. 자, 고점과 고점끼리 추세선을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돌파했을 때 요때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때 매수 들어가면은 혹은 요때 눌렀을 때 매수 들어간다면 고점까지 그래도 한 12% 정도는 그죠? 뭐 20% 30%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10% 정도는 수익을 뭐 안전하게 내고 그래 나올 수가 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익절 라인을 20% 잡았어요. 근데 20%까지 못 올라가고 한 12% 정도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다면 그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시면 돼요? 진입한 가격 대비 5%나 뭐 한 3% 정도의 익절 됐을 때 그냥 짧게 먹고 나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게 어디까지 조정을 줄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솔직히 급등하는 거 따라가서 우연치 않게 5% 10%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장중에 뭐 아침에 이제 보통 9시에 딱 장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동시효과 때 8시 뭐 이제 한 40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뭐 운 좋게 뭐 거래량이 막 아침부터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이제 딱 잡아가지고 뭐 운 좋게 뭐 아침에 5% 10% 먹을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은 그죠? 굉장히 리스크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이제 단타로 접근하시는 건 조금 리스크가 좀 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올라가는 이 메커니즘만 좀 잘 이해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카스가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제가 많이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급등이 한번 대부분 이 자리 있죠. 상한가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했을까? 대부분 다 상한가 따라잡기 했겠죠. 아니면은 그 다음날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물론 단타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캘핑 치시는 거 상관없습니다만 대부분 여기서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그냥 무던하게 생각하시면 많아요. 근데 자, 요 거래 대금 이때가 언제예요? 9월 9일. 자, 9월 9일이고 이때가 9월 9일이니까 자, 9월 9일 기준으로 한번 좀 제가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때잖아요. 그죠? 9월 9일이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볼린저 밴드 하단 돌파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벗어났을 때 요 기존의 이 저항선과 그 다음에 요 저항선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돌파를 여기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거 돌파하자마자 얼마나 올라간 거야 지금? 고점까지 13% 정도 올라간 거니까 굉장히 안전하게도 수익을 이 짧은 구간이라도 13%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 정도만 수익을 기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돌파가 나온다면은 그냥 들어갔다가 갭 상승으로 한번 올라가는 거. 그럼 여기서는 이미 여러분들 수익을 냈겠죠. 그 다음에 쭉 떨어지는 거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네. 자, 이렇게 이제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최소 1차 파동 이후에 거래 대금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안전하게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뭐 경창산업, 뭐 종목 여러 가지가 있죠. 특수건설, 자화전자, 이것도 제가 보기에 나빠 보이지 않아요. 자, 거래 대금이 자 12월 16일 날 이때가 998%니까 1000%라 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럼 요걸 한번 볼게요. 지금 증거가 100%라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볼게요. 자, 12월 16일 자화전자라는 종목인데 거래 대금이 아까 998% 정도 터진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12월 16일이죠. 자, 12월 16일이 이때예요. 자, 근데 요거는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 거래 대금이 10배 이상 터졌을 때 요 이후에 요때 요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시점으로 보는 건데, 자, 그 직전께 어떻게 됐어요? 가입 변동성이 활성화 한번 됐었고 볼린저 밴드 바깥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시점에 추세선을 이어 보니까 이미 뭐가 나온 상태예요. 이미 이탈이 동시에 나온 상태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요 차트를 보고 나서 뭐 하셔야 된다. 여기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볼 거예요. 근데 이미 추세선 이탈했잖아요. 그러면 대략 요 정도 평균 단가를 맞춰 놓고, 자, 요 가격이 약간 떨어졌을 때 요때 뭐 하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매수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미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했고 벗어났을 때 추세선 이탈한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뭐 하시면 된다? 매수를 들어가셔도 제가 보기에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저점부터 해서 수익이 거의 27% 정도 이렇게 급등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항상. 자, SMCNC라는 종목, 요거 이제 SM 관련된 SM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래 대금이 얼마 터진 거예요? 거래 대금이 3,300%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상한가를 쳤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있었다. 그죠? 뭔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종목도 SMCNC, SM 컬처 앤 콘텐츠. 자,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올라가려면, 추세가 상승이 나오려면은 일단은 가격 변동성이 뭐 한 거예요? 지금 상승 활성된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조정을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줘서 뭐가 나와줘야 돼요? 충분한 수렴이 나와줘야 되고 이렇게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돌파했을 때 매수로 들어갈 수 있다. 자,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서 이제 망하냐면은 이런 데서 망해요. 자, 이렇게 급등만 나왔을 때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죠? 요런 것들 아니면은 요런 것들 요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잘 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된 거, 그러니까 안 됐을 때 왜 안 됐던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수익을 잘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자 보세요. 이 변동성 활용해서 좀 볼 건데, 자 만약에 여기서 활성화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1차 거래량이구나.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다시 벗어났을 때 기존에 우리가 저항선을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저항선을 이탈을 못했죠. 자, 저항선 이탈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들어가면 되는 게 안 되잖아요. 그죠? 추세선 이탈을 못했으니까 계속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그림인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고, 자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했을 때 그 시점에 우리가 뭘 이탈해야 된다?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서 이탈이 나와줘야 돼요. 자, 추세선을 이렇게 이탈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벗어났을 때 이 가격대가 어때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는 이 자리잖아요. 근데 종가로 끝난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의 가격 차이가 괴리가 있는 거예요? 거의 8% 정도의 가격 차이가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미 놓친 거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이런 것들은 굳이 들어갈 필요 없고, 이 변동성이 먼저 최초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이 있죠. 지금 이런 것들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인 패턴이 어떤 거냐면, 가입 변동성이 활성화됐고 살짝 죽었다가, 즉 이제 충분한 조정이 있다가 다시 이탈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세선을 갭상승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눌렀을 때 들어가면은 수익이 되게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선은 일단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는 좀 붙어줘야 된다. 자, 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액토리소프트, 요거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가격 변동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활성화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뭐가 나와줘야 될까요? 충분한 조정이 뭐가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충분한 조정. 네. 조정이 나와주면 어떻게 돼요? 시세는 살짝 꺾일 거라면 꺾이면서 이렇게 고점을 낮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럼 과거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어떤 그림이 나왔냐? 자, 이런 거 있죠. 1차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죽어요. 그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고점과, 그죠? 고점이 낮아진다. 그럼 이렇게 추세선을 이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저점과 두 번 저점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제가 아까 저점이 낮아지는 거는 제가 안 들어간다고 했던 게 왜 그러냐면, 저점이 낮아지는 거는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여기서 충분히 뭐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수세가 저점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한 10% 정도를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고점까지 한 25%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익절하고도 남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자, 그다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차트를 본 게 아니라 여기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봤을 때도 뭐가 처음에 나와줘야 돼요?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 나와줘야 됩니다. 변동성.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 때 우리가 추세선을 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점과 고점끼리 이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고점을 이었을 때 추세선을 이탈을 못했죠. 이탈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뭐 이탈을 여기서 했겠지만은 요거는 좀 시간이 많이 정말 흐른 시점이었고, 이탈이 언제쯤 나왔어요? 마지막에 12월 3일 날 나왔죠. 12월 3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손절 어디다 잡아야 돼요? 여기다 잡아야 되죠. 전저점에다가 16% 정도. 밑에까지 빠진 건 12%. 그러면은 요게 전저점까지 내가 손절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이 오면 그제서야 이제 급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보시면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기법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똑같은 기법대로 계속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대략적인 첫 번째는 거래 대금이 터져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변동성,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먼저 나와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이제 비트코인, 코인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건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활성화됐다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때 벗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추세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기랑 여기 고점이니까 저항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활성화 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봉상으로 활성화 된다면, 자, 이렇게 한번 떨어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작업이 좀 필요하면서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저점이 천천히 높아지면서 이렇게 이탈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형성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자,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어때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지금 가입 변동성이 요만큼 활성이 됐고, 그 다음에 약간 지금 조정 중이잖아요. 자, 과거에 어땠을까요? 과거에 이거 보이세요? 자, 한번 상승 활성됐었고, 그 다음에 볼벤 하단 이탈했었고, 그때 추세선 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점과 고점끼리 추세선 이어보니까 이렇게 이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8,700불 정도가 이때가 본격적인 대상승이 시작이 된다. 그죠? 그럼 이 시점에 우리가 뭐 하시면 돼요? 매수를 들어가시면 벌써 6배, 7배 이상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한 국면이라서 약간은 이렇게 저항선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조정을 좀 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급등이 나올 거다. 그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맥시멈 떨어져도 35,000불, 4만불 그 언저리를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요 강한 지리선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면은 추세가 계속 하락 추세로 또 이제 바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 자리를 깨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뭐 하고 있는 패턴이에요? 수렴하고 있는 패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는 패턴.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어느 순간 수렴이 완료가 되면 뭐 어떻게 돼요? 급등이 나오겠죠. 그 요때는 충분히 매물대를 쌓아 올렸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전봉보다 훨씬 더 작은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 형성이 된다. 자, 단기간으로 한번 봐볼까요? 단기 추세 그러면. 자, 단기 추세 방향성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입 변동성이 이제 하락 방향성을 했잖아요, 그죠? 그 요 자리에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볼벤 하단을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이어봐야 되겠죠. 자, 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왔지만은 그만큼 이제 떨어지는 낙폭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떨어지는 추세가 형성이 되겠지만은 어느 순간 이 저점이 있죠. 지금 현재 이렇게 저점이 형성된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저점이 형성된 상태인데 만약에 이 자리 여기를 만약에 딱 깨지 않고 못 내려간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저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점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과 고점끼리의 저항선이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어떤 추세예요? 삼각 수렴형 추세가 되는 겁니다. 삼각 수렴형.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아래로 돌파가 나온다면 또 더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위로 돌파가 나온다면은 또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왜냐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뭐가 되기 때문에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 파란 색깔이 뭐가 된다? 파란 색깔 라인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시간이고, 빨간 색깔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이다.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어느 사람들은 여기가 저점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자, 코스피. 지금 현재 딱 변동성 보니까 이제 보이시죠? 조금씩. 요게 지금 뭐였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벗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추세는 이제 위든 아래든 아마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패턴이. 지금 요 자리 있죠. 여기랑 요게 아마 제가 보기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떨어질 수 있는데 요 저항선 있죠. 요 위에 대략 얼마 정도 형성된 저항선? 3054 정도 되는 요 저항선이 뭐가 나오게 되면 위로 돌파가 나오게 되면 어느 순간 이 저항선이 뭘로 바뀌고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추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그림을 좀 그려지지 않을까. 이거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이거 주봉선으로 볼까요? 주봉선. 자, 코스피도 주봉선으로 봐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주봉선으로 분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변동성이 활성화를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이 시점이 바로 저항선을 이어보면 이 자리에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를 깨니까 어떻게 돼요? 이만큼 급등이 나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박스를 좀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순간은 이렇게 돌파가 나오게 되면서 좀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자, 일봉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시간. 자, 4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하락 방향에서, 그러면 딱 저항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일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일치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아마 이탈이 된다고 한다면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한 3050포인트 정도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밀고 나갔던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기법,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정말 다사다난하게 잘 보내셨고 내년에도 많은 여러분들 돈을 버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